41살의 저 지연은 지하철 손잡이를 움켜쥔 채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 안쪽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지요. 그것만으로도 허벅지 사이로 흐르는 묘한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는데 41년을 모태솔로로 살아온 한 여자의 절박한 갈망이 오늘 밤 이 비밀스러운 행위로 폭발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사람들은 저를 능력 있는 과장이라 불렀고 회의실에서 발표할 때면 전체 분위기를 장악하는 추진력이 있었으며 후배 직원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외로운 여자에 불과했지요. 20대에는 업무에만 미쳐 살았고 30대에는 오직 승진에만 집중하며 달려왔는데 그렇게 어느새 40대가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는 누군가의 온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최근 들어 그 공허함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의 품을 상상하곤 했답니다. 거친 손이 제 허리를 감싸는 상상,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욕망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만 느껴지던 저에게 밀려오는 이 감정은 너무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강렬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금요일 저녁집 옷장 앞에서 서성이던 저는 작년에 충동적으로 샀던 짧은 플리츠 스커트를 꺼내 들었는데 입어볼 용기도 없이 옷장 깊숙이 넣어두기만 한 그 옷을 보자 왠지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은 답답함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동시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한 번쯤은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한참 올라오는 스커트를 입고 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속옷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답니다.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와 달리 붉게 상기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요. 긴 코트를 걸치자 아무도 제 비밀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대구 중앙로역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커트 천이 허벅지를 스치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고 저녁 바람이 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며 누군가 알아챌까 두려우면서도 어쩌면 누군가 알아채길 바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예상대로 붐볐고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평소엔 앉아서 가는 걸 선호했지만 오늘은 왠지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지나며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코트 안의 비밀을 아는 건 오직 저뿐이라는 사실에 묘한 쾌감이 밀려왔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져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돌렸을 때 숨이 멎어버렸어요. 그 남자는 완벽했습니다. 짙은 회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키와 넓은 어깨, 날카로운 턱선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고 호흡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했지만 그 시선은 묘하게 제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1초, 2초, 3초가 지나며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야 했지요. 얼굴이 뜨거워졌고 아니 온몸이 달아올라 지하철이 크게 흔들렸을 때 제 몸이 뒤로 쏠리며
거의 그 남자의 가슴에 부딪힐 뻔했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그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우디 향의 남성적이고 강렬한 그 향기에 저는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가슴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특히 하체에서 느껴지는 낯선 긴장감과 불안, 흥분이 뒤섞인 그 감각에 당황하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책에서만 읽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감정이 실제로 제게 일어나고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지요. 제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요. 안 돼. 속으로 다급하게 외쳤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남자가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다시 더 크게 흔들렸을 때 제 몸이 뒤로 쏠리며 찰나의 순간 그의 몸에 등이 닿았고 단단한 가슴의 감촉과 함께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제 허리를 붙잡았답니다. 조심하세요. 낮고 깊은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저려지는 걸 느꼈고 남자의 손은 재빨리 떨어졌지만 허리에 남은 그 감촉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목소리를 짜내 대답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제 다리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코트는 허리까지만 잠겨 있었고 그 아래로 짧은 스커트가 드러나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속옷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하체에서 느껴지는 낯선 긴장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황급히 다리를 꼭 오므렸지만 그럴수록 더 자극이 되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얼굴은 이미 새빨개졌으며 몸은 점점 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갔어요. 제발 아무도 눈치채지 말아줘.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다음 정거장에서 앞쪽 사람들이 내리면서 공간이 생겼고 저는 재빨리 앞으로 한 발짝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얼어붙었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붉어진 얼굴, 떨리는 손, 꼭 오므린 다리를 차례로 훑어보더니 다시 제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이해가 담겨 있었답니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제 상태를 눈치챘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두 알아챘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창피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흥분이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섞여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내릴 때가 됐네요. 남자가 갑자기 말하며 그의 손이 부드럽게 제 팔꿈치를 잡았어요. 저도 똑같은 역인데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는데 사실 제 역은 2 정거장이나 더 남아 있었지요. 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남자는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따라가면서도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남자가 멈춰서더니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남자는 제 이름을 물었고 저는 지연이라 답했으며 그는 자신을 민혁이라 소개했답니다. 민혁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일부러 그런 것이냐 직설적으로 물었는데 그 눈빛에는 비난도 경멸도 없었고 오히려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오늘따라 이상했다며 저도 모르겠다 대답했지요. 그러자 민혁은 제가 외로웠는지 물었는데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지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어요. 제가 평생 숨겨왔던 그 공허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외로웠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고백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고 20년 넘게 쌓아온 강한 여자의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민혁은 한 걸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라며 저를 봤을 때 알 수 있었다고, 그 눈빛과 떨림에서 저 역시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지요. 저는 그제야 그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봤고 그 깊은 어둠 속에 저와 똑같은 고독이 담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민혁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그 용기가, 그 솔직함이 아름다웠다고 말했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자신도 똑같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민혁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는 불과 몇 센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함께 가겠느냐 물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민혁의 집은 여기서 가까운 수성구의 오피스텔이었는데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였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혁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이라 고백했고 민혁의 눈빛이 흔들리며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역시 오래되었다며, 아주 오래되었다고 말하며 천천히 제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 둘, 세 코트가 바닥에 떨어졌고 블라우스와 짧은 스커트만 남은 저를 보며 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름답네요.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따뜻하고 단단한 그 감촉에 41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지요. 민혁에게 저를 안아달라 부탁했을 때 그는 대답 대신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품에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민혁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 둘 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달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서로를 느꼈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들이 저를 압도했고 민혁의 손길 하나하나, 입맞춤 하나하나가 새로웠지요. 때로는 부끄러워 눈을 감았고 때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는데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혁은 44살의 도시계획가였는데 그 역시 업무에만 매달리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고 한 번의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저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지요. 두 사람은 매일 만났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40대에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답니다. 앞산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고 동성로 골목에서 호떡을 먹으며 웃었으며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고독을 지웠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몸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행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한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혁의 집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지하철에서 그를 만난 게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혁도 그날 저를 봤을 때 직감했다며
바로 이 사람이라 느꼈다고 답했지요.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 제가 그런 일이. 하지만 민혁은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그는 제 턱을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고 저 역시 평생 혼자였다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했답니다. 44년 동안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된다는 게 뭔지 몰랐다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며 제가 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입맞춤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고 저 역시 그가 전부라 말하며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민혁과 저는 6개월 후 결혼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결혼한다며 놀랐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저희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 믿었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미소가 잦아졌다면서요. 발표를 할 때도 여전히 추진력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의 여유가 생긴 것이었지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민혁은 오늘 야근이라고 했고 손잡이를 잡고 서서 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답니다. 외로움에 미쳐 무모한 선택을 한 그날, 그리고 운명처럼 민혁을 만난 그날을요. 지연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혁이 서 있었고 야근한다며 놀라자 그는 일찍 끝났다며 같이 가려고 왔다고 웃었어요. 1년 전 그 무표정한 얼굴은 이제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답니다. 저도 나올 걸 그랬어요. 투정을 부리자 민혁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으며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에게 기댔지요. 사랑해요. 민혁이 속삭였고 저도 사랑한다 답했습니다. 41년 평생 몰랐던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운명. 지연과 민혁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고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지요. 만약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만약 민혁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도 혼자였을 겁니다. 외로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41살의 여자로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운명을 만났으며 지금 제 옆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고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깊고 진실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집,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보금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이 제 코트를 벗겨주고 옷장에 걸었는데 1년 전 그날 입은 바로 그 코트였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코트일 뿐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혁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랑받는 여자로서 말이지요. 삶은 때로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에 가장 따뜻한 인연을 보내주곤 합니다. 지연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용기 있는 마음의 선물일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다시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늦게 피어난 사랑이기에 그 온기는 더 깊고 그 마음은 더 단단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숙한 부부 생활은 나이보다 마음이 젊은 여러분의 길 위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연과 삶의 빛을
함께 찾아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